55세가 넘었고 예전보다 에너지가 눈에 띄게 줄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에 그대로 놓여있는 한 가지 오래된 식재료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성의 97%는 이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생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에 넣어 달게 마시거나 토스트 위에 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꿀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높이고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원하며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목적형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꿀 자체보다 섭취하는 시간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과 비뇨의학 분야를 연구해온 김서연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기적의 치료법이나 자극적인 클릭 유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꿀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을 때 일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하고 혈류가 개선되며 남성의 힘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지원한다는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성을 위한 꿀의 숨겨진 힘에 대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 다음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루 중 3가지 핵심 섭취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의 효과를 배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떤 꿀이 진짜 효과가 있고 어떤 꿀은 사실상 설탕물에 불과한지도 함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꿀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단 몇 주 만에 혈액순환과 에너지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 포함된 붕소라는 미량 미네랄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붕소가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거의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화학 작용입니다. 이제 생꿀을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꿀을 그저 설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 당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꿀에는 혈관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55세 이후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운반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산소, 영양소, 호르몬 모두 이 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느려지면 에너지는 떨어지고 혈액순환은 약해지며 성기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꿀에는 일산화질소의 전구체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게 유지하는 분자의 생성을 돕습니다. 일산화질소는 마치 교통정리자처럼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생꿀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풍부한 붕소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붕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붕소는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을 활용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붕소를 보충한 남성은 신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일주일 만에 약 28% 증가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붕소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 비타민 B군 효소까지 함께 제공하는 온전한 식품 형태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엔진 오일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중의 가공꿀은 효과가 떨어질까요? 대부분 마트에서 판매되는 꿀은 가열력과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꿀의 핵심 효소가 파괴되고 항산화 성분은 감소하며 꽃가루 성분도 제거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꿀이라는 이름만 붙은 당 시럽에 가깝습니다. 반면 생꿀은 살아있습니다. 꽃가루, 프로폴리스 효소, 미량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꿀의 출처가 꿀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과되지 않았고 가열되지 않았으며 가능하다면 국내 양봉 농가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에서 얻은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남성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꿀을 먹기만 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꿀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꿀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3가지 핵심 시간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 몸은 공복 상태에 있습니다. 일어난 뒤 30분 이내에 생꿀 한 큰술을 섭취하면
가공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그 한 스푼은 심혈관계가 막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대는 어떤 형태든 신체 활동을 하기 약 30분에서 45분 전입니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마당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생꿀에 들어있는 자연 당분은 급격한 피로 저하 없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일산화질소 증가로 인해 활동 중 근육과 장기로 가는 혈류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력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전반적인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생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밤사이간에 글리코겐을 저장하도록 돕고 혈당을 안정화해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회복과 생성은 대부분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렘 수면 단계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때 생꿀에 들어있는 붕소와 비타민 B군 같은 원료가 충분하면 그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취침 전 꿀을 습관으로 들인 뒤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고 아침 발기가 개선되며 전반적인 활력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꿀을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올바른 식재료와 함께 사용해 효과를 배로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꿀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꿀과 신선한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생꿀 한 큰술에 가까운 생강 4분의 1 작은술을 섞어 그대로 먹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꿀의 활성 효소는 섭씨 40도를 넘는 열에서 파괴되므로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조합은 생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비율은 간단합니다. 생꿀 한 큰술에 실론 계피 반 작은술입니다. 값싼 카시아 계피가 아니라 실론 계피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합은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꿀과 생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생꿀의 빠른 에너지와 붕소 성분에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이 더해지면 호르몬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완성형 조합이 됩니다. 무염 생견과류를 한 줌 준비해 그 위에 생꿀 한 큰술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꿀을 끓는 물이나 매우 뜨거운 음료와 섞지 마십시오. 섭씨 40도를 넘는 열은 효소를 변성시켜 생꿀을 단순한 감미료로 만들어버립니다. 따뜻한 음료에 꿀을 넣고 싶다면 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넣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꿀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꿀을 선택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생꿀이란 벌집에 자연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았고 꽃가루를 제거하기 위한 여과를 거치지 않았으며 어떠한 가공도 되지 않은 꿀을 말합니다. 질감이 걸쭉하고 탁해 보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 살균 처리된 꿀은 맑고 부드럽게 보이도록 고온 처리되는 이 과정에서 꿀의 핵심 성분이 모두 파괴됩니다. 라벨에 생꿀이나 비여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살균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가에서 생산된 생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을 볼 때는 생꿀 또는 비여과라는 뭉구탁한 색감 꽃가루의 흔적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성분표에 다른 첨가물이 있거나 혼합이라고 적힌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생꿀 한 큰술에서 2큰술이며 이를 3가지 핵심 시간대로 나눕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30분 이내에 생꿀 한 큰술을 섭취합니다. 그대로 먹거나 생강과 함께 또는 레몬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타도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한다면 활동 30분에서 45분 전에 반 큰술에서 한 큰술을 추가로 섭취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약 30분 전에는 생꿀 한 작은술을 계피와 함께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꿀을 절대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말고 가공식품이나 정제당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문제가 있다면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이 방법은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은 이것을 타협 없는 일상의 루틴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혈액순환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4주에서 8주가 지나면 아침 발기 개선, 성욕 증가, 정신적 명료함 같은 깊은 호르몬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을 드립니다. 이 방법을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느낀 점을 관찰한 뒤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꼭 필요한 분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